리더로서의 나, 팀원이 보는 나,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팀원들과 부딪히며 더 나은 팀 성과를 위해 고민하는 리더들의 고민 상담사, 리더십 코치 박광성입니다. 리더라면 누구나 성과 달성을 위해 걱정거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리더 개인적인 것보다는 팀원과의 협업에서 발생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와 함께 리더가 직면할 상황에서 발생된 걱정을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걱정을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정의가 가장 와닿았습니다. 리더십은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성과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 개인이 알아가는 사회적 과정이다. 최근에 모 기업의 팀장님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다면 진단 워크숍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진단 결과를 보니 세일즈 팀장과 본사 팀장의 결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업무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관심 깊게 관찰한 것은 본사 팀원과 영업 팀원들이 팀장을 평가한 부분이었죠. 차이가 제법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세일즈 팀장에 대한 결과가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세일즈 팀장의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팀원들과 함께 부딪히는 상황이 더 많고 팀원들의 수행 행동과 그에 따른 실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협력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함께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는 하드십 상황에서 팀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리더십이 더 잘 학습되는 것이죠. 결국 리더십이란 팀원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하는 것을 리더 본인이 인식하고 인식에 그치지 않고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팀원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과 관리의 제1명제는 성과는 팀원으로부터 나온다 입니다. 왜냐하면 고객 접점에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팀원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팀원 협력을 이끌기 위해 팀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팀장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돼야 팀원들을 개별적 주체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즉, 리더 자신이 자기 인식을 통해 팀원을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팀원 스스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본인을 잘 알고 있습니까? 어떤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팀원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자기 인식을 하느냐? 먼저 자신의 고유 성향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온 문화, 배경,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고유의 성향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지어주기 때문이죠. 이런 성향은 내가 현재 어떤 리더인지를 말해줍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 내가 되고 싶은 리더상은 꼭 나의 성향과 일치해야 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나의 성향과 다르더라도 되고 싶은 리더의 주체도 역시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한 한계를 두려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자신감이 객관적인 자기인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 스스로가 자기를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의 자신감은 리더를 당당하고 야무진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고, 이는 타인에 대한 무언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자신감을 통해서 타인이 보는 나를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는 스스로 개인 가치를 정립하게 되고, 개인 가치가 정립되면 자신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즐거운 리더가 다른 팀원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즐겁지 못한 일을 하면 회사 내 모두가 고역이지 않을까요? 자, 그럼 리더의 개인 가치 정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근거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동차 기계공이 있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수습을 마쳤고 그 결과 대단한 기술을 가진 기계공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하는 데 탁월한 능력과 인내를 보여 능력을 인정받아 정비소의 관리자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자로서도 능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지만 이 기계공은 관리자가 되면서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에 대한 열정과 완벽주의가 관리자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자신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는 작업을 진척시키지 않았고 부하 직원들의 업무에 사사건건 개입했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돌보지 않고 직원들의 일을 일일이 본인이 직접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비소는 일이 너무 번잡해졌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낮아진 건 당연한 결과겠죠. 이 기계공은 정비사로서는 유능했지만 관리자로서는 무능했던 것이죠. 리더의 개인가치 정립은 리더로서 발휘하게 되는 리더십 행동의 근간이 됩니다.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는 도덕적 판단, 개인 및 조직의 목표에 대한 몰입,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등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듯 가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인의 행동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그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리더십 연구가들은 리더는 조직에서의 존재 이유에 기반한 개인의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가치는 리더십 행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보시는 화면은 모 기업의 신임 팀장이 작성한 자신의 팀 관리 원칙입니다. 각 원칙에 따라 부합되는 행동도 함께 정리되어 있는데요. 팀원들과 합의된 이 원칙은 팀을 관리하는 데 중심을 잡아줍니다.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조직 관리에 있어서 지배적인 가치는 관료제였습니다. 즉, 조직의 효율성과 성과를 위해서 조직원들을 일하는 기계로서 관리해야 한다는 방식이죠. 그 후에 1930년대에 쓰여진 호선 공장의 실험 보고서가 이 신념과 가치를 바꾸게 해주었습니다. 애초에 이 실험은 근무 환경과 성과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실험이었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조직에서 대인관계와 능력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 성과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준 실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개방적 조직관리의 신념과 가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공지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보다 더 나은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인간 고유의 역할과 역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향후에는 조직 관리를 위한 리더, 구성원의 인간 중심적 신념과 가치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더 복잡해지는 환경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리더의 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조직이 일하는 방향성이 되어야 하고 팀원들이 이 원칙을 공정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팀 관리 원칙을 세울 때 팀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의가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더의 원칙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팀을 만들고 싶은지 정의해야 합니다. 어떤 팀을 만들어야 할까? 이 고민의 해답은 조직의 미션에서 찾아야 합니다. 왜냐? 미션은 조직이 팀과 나에게 맡긴 임무이자 나와 팀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 부여한 의무나 과업이 될 수도 있죠. 이 미션에서 세분화된 중장기 목표가 비전이고 단기 목표가 팀의 목표가 됩니다. 자, 이제 고민해 보세요. 팀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팀의 미션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팀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만들고 싶은 팀을 명확히 했다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팀원과 팀장이 원하는 미션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조직 문화는 어떤지, 우리 팀의 형태는 적정한지, 일하는 방식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프로세스로 움직이고 있는지, 팀원을 활용하고 육성하고 평가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등 냉철한 현실 파악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했다면 고려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원칙이 되려면 먼저 팀원에게 개인의 업무가 팀 목표와 어떻게 연계되었는지를 인식시켜 주어 자신이 왜 팀에 존재하는지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알려주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팀원 스스로가 자신이 성장했다는 것을 알도록 해서 지속적 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원칙이 합리적인지를 검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리더는 팀에 무관심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팀원의 성장을 위한 파트너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카리스마로 무장한 리더 밑에서 단련된 사람일수록 팀원을 간섭하려는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직접적인 대립을 잘 못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리더 자신의 개인 가치가 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를 스스로 평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업무 중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많은 상황에서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한 원칙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학장이라 불리는 워렌 베니스는 리더가 원칙을 세울 때 필요한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팀은 다양하고 통제가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함께 받아줄 수 있는 유기체입니다.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서 협력하여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변화는 예측하기 힘들고 우리는 미래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방향성은 리더의 원칙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